어머니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아, 더럽게가 뭐니? 좀 좋은 말 좀 쓰자. 이게 습관돼가지고. 네. 자, 업무용 승용차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는 표현 어디서 배우는데?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알고 계셔야 돼. 그거를 이해하셔야지 좀 이따가 실기가 가능해요. 진짜.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면 매입세 부담한 거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면 해당 본래 계정 과목, 뭐 차량 유지비나 아니면 차량 운반권화에 더해지잖아, 매입세액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이 지출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애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죠? 자, 보시죠, 여기.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요, 관련된 비용 있죠. 우리 승용차 관련 비용 많죠. 보험료도 있고, 아니면 차량 유지비도 있고, 아니면 임차료도 있고, 다양하게 많죠, 여러분들. 했죠. 근데 이 업무용 승용차 쪽은요, 감가상각비와 나머지 비용으로 쪼개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가 좀 올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초록색 번호판. 알고 계세요? 초록색 번호판? 네, 법인차. 네. 아무튼 그래서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쪼개요. 알죠? 이유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다 매입세 불공제해 버리죠. 그러니까 다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달라요. 죄송해요. 법인세랑 소득세는 달라요. 물론 소득세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인정해요. 아무튼 무시하시고. 아무튼 소득세나 법인세 입장은 업무에 쓴 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쓴 것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업무에 쓴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문제로 냅니다. 자, 첫 번째. 자,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 사용 비율이 90%래. 그럼 나머지 10%는 업무에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건 무조건 송금불산입 사유출입니다. 알죠? 사유출. 됐죠, 여러분들? 대부분 임직원 그쪽이어가지고 상위에 걸려, 대부분. 그죠? 자,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말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특히 이 업무용 승용차는 시험에 말문제 출제 1순위예요. 말문제 정말 많이 냈어요, 시험. 그죠? 4대비. 자, 첫 번째. 자, 전용보험에 가입하래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아닙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법인차 있죠, 법인차. 법인차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는 내가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내가 약정만 하면, 약정을 해요. 내 가족이 사고가 났었을 때 보상받는 거, 그거 약정에 가입하면 내 가족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냈을 때 보험금 받잖아요. 맞죠?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잖아요. 맞죠? 그게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에요. 근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임직원이, 우리가 법인 차량을 임직원이 타다가 사고가 났었을 때만 보험금을 지원해줘요. 알죠? 나머지 사람이 했으면 지원 안 해줘. 즉, 업무에 쓴 걸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임직원 아니면. 아시죠? 그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에요. 알죠? 그래서 일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안 하면 빵프로에 빵프로. 아셨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쓰겠다라고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빵프로, 그리고 올해 개정된 거, 여러분들 8천만 원 넘어가는 차 있죠? 법인 차량 중에 8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은 반드시 녹색 번호판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지하 가보니까 여기 치과 있죠, 치과?
치과도 법인차 있거든. 거기 녹색 번호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쪽팔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8천만 원 넘어가는 괜찮은데 좀 생김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녹색이. 아무튼 그래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이 있죠. 녹색 번호판이요. 그거 부착하지 않으면 이것도 빵프로로 봐요. 업무 사용 비율을. 쪽팔리더라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알죠, 이거? 여기 계정. 자, 그러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가입을 하면 이제는 뭐를 따지냐면 우리가 금액 요건이 있어요. 금액.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니?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쳐서 1,500만 원을 따져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면 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요. 안 중요하니 그냥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봐요. 100%? 근데 1,500만 원 넘었다고? 그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뭐를 적어야 되냐면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운행 일지. 그래서 1,500만 원 초과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쳤더니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 일지 작성하래요. 그랬을 때 운행 일지를 작성했대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일지에 된 것만큼 우리가 업무에 쓴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 올해 주행한 거리 있죠. 올해 주행한 거리 중에 업무에 쓴 것만큼을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몇 프로? 100%. 누가 여러분 일지에다 저 업무에 안 썼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쓰레기예요. 전 양심 고백할게요. 저는 정직해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업무에 썼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암기하셔야 되고 뭐를 암기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출퇴근한 것도 업무에 사용한 걸로 봐줘요. 출퇴근도요. 아셨죠? 요거 소득세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지를 안 적었대요. 그럼 일지를 안 적으면 업무 사용 비율은 빵프로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1,500만 원 기준으로 1,5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줘요. 업무 사용 비율로. 그래서 총 쓴 것 중에 1,500만 원까지를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음. 자, 그리고 요거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좀만. 점심시간 5분 더 드릴게요, 5분. 어때? 합의 볼 수 있어요? 부장님 5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자, 여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외의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 있죠.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는 다시 한도가 있어요. 800만 원 한도 또 따져요. 여기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컴퓨터 구해줘요.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잖아. 800만 원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 유보인데 이건 당연히 1년이 1년. 1년이니까 내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 단기 중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12분의 몇? 그래서 이렇게 송금, 불산입, 유보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거 무시하시고 자, 네, 요게 이제 출제가 돼요. 뭐냐면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800만 원 한도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빌리면 돼요. 그렇죠? 리스나 렌트요. 그렇죠? 빌리면 내가 생각해요.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가 생각해요. 후자가 생각해. 후자가 내 차여야지만 내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근데 빌린 차를 내가 막 생각해?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감가상각비는 다시 800만 원 넘어가면 송금불상이 또 식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빌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값이 총 감가상각 비용이 되는 거죠. 차값이.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정액법이거든요. 이 정액법 강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가 전부 다 차값이 무조건 취득가액이 전부 다 감가상각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렌트 있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렌트료의 70%를 차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빌리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중요해요. 리스요. 리스. 여러분들 리스는 내가 리스 회사한테 새 차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 회사한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리스 회사가 사고 와요.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리스 회사가 차를 살 때는 차를 살 때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맞죠? 취득세 리스 회사가 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당연히 취득한 놈이 해야 되니까 리스 회사가 된단 말이에요. 뭐 자동차세도 당연히 리스 회사 보유 차량이니까 리스 회사가 내요. 그리고 수선 유지비는 네, 뭐 리스 회사가 낼 수도 있고 우리가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 회사면은 당연히 내가 부담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이용자들한테 전가하겠죠. 전가하니까 순수한 차값, 리스면 순수한 차값을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차값은 그 리스 회사가 전가시키는 걸 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운용 리스 있어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금액을 순수한 차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시험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 왜요? 우리 시험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리스료에 포함 안 되게도 줘요. 현실처럼 안 내.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랑 자동차세랑 수선유지비가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 안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일단 해보셔야 돼요. 됐어?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 우리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있잖아요. 800만 원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이 유보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렌트나 리스래요. 그럼 이때는 무조건 기타 살출이에요. 왜 유보가 아닐까요? 빌려 썼으니까 자산이 장부든 세법이든 다 0이에요. 자산의 차이가 없어요. 유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알죠? 유보가 될 수 없는데 뭔가 렌터카 사장님한테 막 때려요? 소득세?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세출하는 거예요. 내 차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요게 자가취득이면 플러스 유보고요. 800만 한도 초과요. 만약에 리스나 렌트면 기타 세출 잡으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보세요. 뭐냐면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냈더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자, 다시 승용차가요. 10년간 업무용 승용차가 처분 손실도 800만 한도 또 따져. 자, 들어보세요. 느낌만 드릴게요. 느낌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페라리를 10억 주고 샀대요. 법인 차량. 페라리. 그러면 1년에 우리 좀 이따 가겠지만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업무용 승용차는. 그러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2억 할 거란 말이에요. 1년에. 맞죠? 2억. 근데 세법은 한도가 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이게 회사차다라고 하면 회사차를 샀대 그냥. 그럼 송금불산입 1억 9,200만 원. 유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회사가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악용하냐면 우리가 유보 추이는 언제 되죠? 그렇죠. 팔 때. 그 회사가 이 유보를 바로 송금 산입시킬 수가 있어요. 팔면. 맞죠? 팔면.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비싼 차들은 몇 년 타다 보면 가격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처분 손실이 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회사가 만약에 1년 타고 페라리를 팔았대. 그럼 팔면은 여러분들 장부에는 8억이라고 돼 있지만 8억 못 잡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서 4억에 팔았대. 8억짜리를. 그럼 4억에 팔았으면 처분 손실 4억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유보 추인 가능하잖아요. 4억 잡으면 세법은 미안하지만 800만 원 한도 더 버리겠다라고 해 다시 송금불산이 3억 9,200만 원 기타 사유출. 이해되시겠어요? 왜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또 따지는지? 대심? 이해되심? 예. 그럼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있잖아요. 얘도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에요. 왜일까요? 처분했잖아요. 처분했으면 장부상 하고 세법상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은 없어요. 맞죠? 없는데 제재하기 위해서 추인되는 걸 제재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이런 걸 법을 만든 거지 실제로 처분하면 장부든 세법이든 차량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남아 있으니까 자산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 조금 남았는데 조금 조금 하면 맞아 해야 돼서 자, 여러분 죄송해요. 자, 보시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1단계 제재 같죠? 여기 업무에 미사용한 게 1단계.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 800만 원 한도가 2단계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감가상각비. 요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세법상 감가상각비. 좀 이따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게 그냥. 세법상 감가상각비.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왜냐면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아까 8장에서 배웠던 본래 한도 있잖아요. 800만 원 한도는 차를 제재하기, 업무용 승용차 제재하기 위해서고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본래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임 유보죠. 근데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요거 송금산임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비가 송금산임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본래 한도를 따질 때, 예,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돼요. 진짜 왜 그런지는 곧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화면. 자, 그래서 요건 좀 외워주시길. 뭐냐면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가 201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한도 따질 때 우리 차량 운반구는 건축물이 아니니까 원래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그리고 내용 연수 무조건 5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 설명 잠깐 할게요. 이해는 도와야 되니까 하고 바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지 설명 드려야 돼요. 보실게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요. 만약에 회사가 이번에 모르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대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업무 사용비율 몇 프로예요? 0%죠. 여기 업무 사용비 0%잖아요. 0%? 맞죠?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여기에다 적어버리면 전부 다 사유출로 돼요. 송금불수한입 사유출이니까 대부분 상여거든요. 그럼 소득세 내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업무 사용비 0%잖아요. 적어요, 안 적어요, 여러분들? 안 적으면 되잖아.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내가
이외의 비용이 없대요. 없다라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도 안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적으면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안 적으면 원래 강제로 송금사에 맞잖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 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냐면 이것도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걸 제재하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낮을 때에는 감가상각비를 거의 안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업무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는 뭐 한도까지 적는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맞죠? 그걸 제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보세요. 그럼 아까 만약에 장부에서 본래 한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이래요. 본래 한도가 1,000만 원인데 회사가 이번에 업무 사용 비율이 0%래.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하나도 안 적은 거예요. 안 적었어요. 원래 세무적 없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이면 한도보다 회사가 안 적었으면 그래 인정할게 이거잖아요. 근데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면 한도까지 그냥 강제로 상각시켜버리죠. 그럼 이때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혜택 아니에요? 1,000만 원 송금 산입해 주는데 혜택 같잖아요. 나중에 얘는 추인돼요. 분명히 마이너스 유보니까 추인돼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강제로 먹였으니까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0이 아니라 1,000만 원인 거예요. 맞죠? 이게 만약에 송금 산입이 안 되면 이때는 0이지만 이제 강제로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1,000만 원 시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얘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인데 방금 업무 사용비율 0%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1,000만 원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까는 송금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됐지만 지금은 송금불산입 1,000만 원 됐으니까 단기에 법인세 효과는 없죠. 송금산입 여기 송금불산입 1,000만 원 똑같은 숫자가 하나는 가산조정 하나는 차감조정이니까 단기에 법인세를 줄인 효과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일반적으로 상여 맞거든. 그럼 나는 1,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두드려 맞는 거야. 또. 이게 상여거든, 일반 상여.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는 법인세 효과는 없는데 소득세를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강제상각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 두 가지 우리가 감가상각에서 강제상각이 들어가는 게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받는 법인, 한도미달이랑 지금 하는 업무용 승용차 본래 한도 따질 때 1단계 본래 한도 따질 때 한도보다 미달하게 좀 강제로 송금상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